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Hi, my name is Joanne Lee, and I am currently residing in Los Angeles, California. I went to school in the East Coast,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Pennsylvania at the Wharton School in year 2020, and I currently work at an economic consulting firm called The Analysis Group. Today's Lion Deep Dive. 안녕하세요. 라이온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오늘은 라이온 딥다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이온 딥다이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선생님이 자라오면서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갔는가, 그리고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꿈을 키워서 어떤 일자리를 잡았는가, 그리고 일자리를 잡고 나서 실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어떤 점인가에 관련돼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만든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라이온 딥다이브에서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 진쌤을 소개하면서 로스쿨은 무엇인가, 그리고 로스쿨은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로스쿨 연봉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련된 컨텐츠가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미국에서 명문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를 갖다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커리어가 좀 나눠지는 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스템 분야라고 나와 있고, 아니면 또 비즈니스, 아니면 로스쿨, 아니면 메디컬 스쿨, 아니면 덴탈 스쿨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과 성향이 가장 강한 이코노믹스를 전공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많은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잡고 싶어하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컨설팅을 하는 잡을 잡는 것이거든요.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는 라이온 아카데미의 조앤 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펜의 와튼 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명한 컨설팅 펌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실제로 컨설팅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시거든요. 컨설팅에서 일하는 선생님의 실제로 그 필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딥 다이브 한번 해볼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컨설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되게 많은 분들께 되게 많이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9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 학생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전공을 좀 정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교나 이런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권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미국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컨텐츠를 아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라이온 아카데미에서 라이온 딥다이브로 되게 많은 컨텐츠를 만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의 끝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컨설팅 펌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유펜 와튼에 들어갔고, 또 와튼에서는 또 어떻게 커리어를 갖다가 준비했고, 그래서 어떻게 컨설팅 펌을 갖다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한번 다양한 에피소드별로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라이온 아카데미에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뛰어나신 선생님들이 많고, 미국에서 되게 좋은 일자리를 잡고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미국에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갖다가 되게 많이 섭외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컨텐츠를 되게 한번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앤 선생님 다음에 또 어떤 걸 좀 준비하고 있냐면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대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칼텍이거든요. MIT랑 칼텍은 미국에서 쌍두마차긴 한데요. 미국에서 칼텍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퀀트를 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 올리비아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충분히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도 본인이 꿈을 향해 노력하고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은 제 생각 저의 지금 자신감의 원천은 제 개인적인 만족이자 성취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하는지보다는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제가 원하는 꿈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저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셨길 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펄스하면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됐고 퀀트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컨텐츠를 한번 또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는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전공하고 조지아 텍에서 어떻게 보면 항공 분야에서 어떻게 석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컨텐츠 등 정말 다양한 문과, 이과에 관련돼서 실제 찐 경험을 쉐어하는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1월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는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선생님하고도 라이온 딥다이브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실제로 덴탈 스쿨을 들어가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미국 실자리에서 치과 의사가 되는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된 컨텐츠 등 정말 다양한 라이온 딥다이브 한번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잘 모르는 학생들 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제로 아이비리그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신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 일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의 내용을 갖다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 분명히 9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 학생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온 딥 다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나신 분을 어떻게 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그 라이온 딥 다이브 한번 해볼 텐데요. 저는 어쨌든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은이고요. 영어 이름은 조앤 리입니다. 이제 대학을 동부 와튼 스쿨로 갔다가 지금 현재는 그 LA에서 살면서 컨설팅 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저는 여기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7살 때 이제 미국으로 가족들끼리 이렇게 이민을 가게 돼서 그때부터 쭉 미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의 초등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실 수 있으시겠네요? 저는 오히려 유치원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바로 미국으로 가서 이 한국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초, 중, 고를 다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에 대한 시스템이 오히려 더 이렇게 익숙한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신 줄 알았어요, 와가지고.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유. 와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잖아요. 네. 근데 가족이 전체 이민을 가신 건가요? 네, 저희 이제 오빠랑 엄마, 아빠랑 이렇게 넷이 저희 이게 조지아라는 주에서 그 애틀란타에서 조금 한 30분 거리에 있는 한인타운이 크게 있는데 거기로 가게 돼서 거기서부터 쭉, 7살 때부터 거기 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어렸었을 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학교를 처음에 딱 그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게 되잖아요. 그때 느낌이 혹시 기억나신가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유치원 때 애들이랑 이렇게 놀이터 가서 이렇게 놀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미국에 가게 돼서 그냥 저는 그냥 여행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냥 엄마 아빠가 이제 이미 왔다고 하셔서 그래도 다행히 저는 이제 오빠랑 같이 보낸 시간이 많아서 그때 좀 외국 친구들도 좀 이제 사귀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재밌게 다행히 잘 적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학교를 아마 겪어보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약간 좀 보수적이고 막 이렇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 그 엘리멘터리 스쿨 딱 들어갔었을 때 혹시 약간 뭐 새로운 컬처샥이나 뭐 이런 컬처샥을 느끼기엔 너무 어리긴 하지만 그 엘리멘터리 스쿨 생활은 어떠셨어요? 저는 컬처 샤크가 있었던 게 낮잠 자는 시간을 줬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치원 때도 그런 낮잠 자는 시간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제 1, 2학년 때는 그 스페인어 그런 수업도 듣게 해줘가지고 학교가 그렇게 막 스페인어도 듣고 1, 2학년 때서부터 또 이렇게 막 좀 그 액티비티가 다양했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썸머스쿨 때도 이제 학교가 또 한번 와보라고 해서 썸머스쿨도 그냥 가서 더 영어도 배우고 그때 당시에서 저는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고 언어적으로 조금 힘든 게 좀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잘 그래도 적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도 좀 많이 사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학교가 제공을 해줘서 그래서 저는 그럼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놀이로 하고 막 배우게 되잖아요. 왔었을 때. 그러면 일단 친구들을 사귀었었을 때 뭐 백인 친구들, 흑인 친구들, 정말 다이버시티,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사귀게 됐었을 텐데 그때 초등학교 때 약간 기존에는 오빠랑 한국 사람들만 보다가 이렇게 다이버스한 커뮤니티를 봤었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감사한 게 아무 생각 없었을 때 그때 뭐 진짜 그런 백인 친구, 흑인 친구 그런 애들을 사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스며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뭔가 나는 다르다 그런 느낌보다는 친구들과 이렇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해지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미국에서 사는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좀 그게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다르구나. 좀 더 동양 애들은 동양 애들끼리 좀 어울리게 되는 게 보이고 또 고등학교는 근데 오히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애들 뭣도 모르고 그러다 같이 보니까 놀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었는데 오히려 대학교 가서 그런 좀 뭔가 정체성 혼란이 생긴 것도 같고 그래서 조금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그 미들스쿨을 갔다 가는 그 트랜지션 피리어드 때 어떻게 해서 학교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중학교 때는? 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학교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뭐 차터 스쿨, 매그넷 스쿨도 따로 있었지만 맞아요. 제 당시에는 그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 이렇게 많이들 그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초등학교 갔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갔었었는데 네. 대신 이 포커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고등학교 때는 특히 그 AP, Advanced Placement 그런 수업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 초등학교는 특히 그 중학교 갈 때 그 따로 이렇게 시험을 받아서 리딩을 특별히 잘하거나 아니면 뭐 수학을 특별히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따로 그런 그 소규모 수업 듣게 해서 이제 6학년 미들스쿨 갔을 때부터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그런 수업을 듣게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네, 아너스 코र्스 이런 네. 것처럼 돼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물론 대학 입시할 때나 대학교 이제 원서 넣을 때는 그런 게 상관은 없지만 그때부터 좀 뭔가 수준이 좀 뭔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듣는 그런 수업도 살짝 레벨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저희 엄마께서는 5학년 때부터 조금 리딩이 살짝 제가 이민자로서 딸리긴 했으니까 좀 더 그때부터 좀 신경을 쓰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구나. 근데 그 이민 갔었을 때 어떻게 영어가 약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을 때 이제 또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럼 수학 쪽은 약간 조금 아무래도 동양이고 오빠도 있고 그래서 물어볼 사람이 있어서 수학을 좀 잘한다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중학교 때 갔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늘 그랬었어요. 늘 뭔가 리딩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서 늘 SAT도 딱 그랬었거든요. SAT는 뭔가 수학은 따로 이렇게 학원 갈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풀이를 잘 풀고 그랬었는데 그 리딩이 늘 힘들었었어가지고 좀 더 그 외국인 친구들처럼 그런 막 책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더 읽게 되고 더 이렇게 노력하고 또 학원도 따로 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늘 그냥 뭔가 콤플렉스였어요. 리딩이 조금 더 수학보다는 딸려서 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게 나름대로 약간 조금 마음속에 좀 남아있긴 했네요. 리딩 네, 파트가. 리딩이 조금 나의 좀 이게 힘들었어요. 부족한 느낌이 딱 들어서 맞아. 왔었을 때. 네. 자, 그럼 중학교 때는 어떤 파트에서 내가 약간 좀 뭐 사이언스, 그 다음에 뭐 뮤직, 아니면 뭐 농구, 스포츠 중에서 어떤 파트, 이제는 좀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좀 벗어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좀 이런 악기, 이런 뭐 엑스트라 커리큘럼, 이런 클럽 액티비티 중에서 내가 좀 어느 걸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중학교 때 혹시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첼로를 배웠었어요. 네. 오, 첼로 너무 멋있는데? 그래서 저희 오빠는 클라리넷을 배웠었고 왜냐면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미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올 스테이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주에서 이렇게 다 오디션을 봐서 맞아. 뽑히면 이제 올 스테이트 뭐 오케스트라든지 밴드라든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모집을 해서 중학교 때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올 스테이트 들어가면 그런 거를 그 레주메이나 그런 데 쓸 수 있으니까 맞아. 특히 동양 애들은 이제 운동이 그 외국 애들보다는 좀 딸리다 보니까 맞아. 그런 뭐 아트 쪽이든지 이런 악기 쪽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첼로를 배웠고 그래서 중학교 때도 열심히 늘 그냥 레슨 받으면서 올스테이트 위해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파인 아츠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거기에는 약하다고 느껴서 맞아요. 네, 좀 더 그냥 악기랑 그런 비즈니스 컴피티션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중학교 때도 비즈니스에 관심이 가졌어요? 네, 미들스쿨? 그때는 좀 동아리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그쪽으로 한번 해봤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럼 이제 세컨더리 스쿨, 9 to 12, 이 본격적으로 학교 선정을 하는데 어떤 학교를 가야겠다라는 고민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이유가 저희 오빠는 그 IB International Bachelorette 프로그램을 있는 그 고등학교로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로 가려면 좀 제 집에서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그냥
AP 있는 그런 학교로 가게 됐어요. 야, 근데 그 일반 퍼블릭에서 나중에 할 얘기지만 뉴펜, 와튼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와, 진짜 하이스쿨 관련된 게 좀 되게 많이 궁금하긴 한데, 자, 그럼 중학교에서 오다가 이제 9학년 이제 세컨, 나인스 그레이더가 딱 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학교부터 시작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지오메트리, 알gebra 2, 프리캘, 그다음에 AP, 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 9학년 때 혹시 어떤 과목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그때 AP는 2과목을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9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AP 두 개를 들으셨어요? 네. 오. 아마 AP 바이올로지랑 음흠. AP 아마 월드 히스토리 그렇게 2개를 들었던 맞아요. 네. AP 월드 히스토리가 9학년 때 미국 높은 학교 네. 학생들이 가장 듣는 그 케이스였긴 했는데, 그래서 근데 AP 바이오를 들어갔다고 하는 건 미들스쿨에서 피지컬 사이언스랑 기본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되게 잘 돼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AP 바이오를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퍼블릭에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좀 9학년, 10학년을 그 오빠가 있는 아이비 그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이 집이랑 먼 것 같아서 사실 그 중간에 AP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그 두 학교가 완전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비는 오히려 아이비가 11학년, 12학년 때 시작하는 그런 맞아요, 프로그램이었었어가지고 하이 레벨. 특별히 그 AP를 원래 다른 학교들은 그 AP를 9학년 때 딱 하나만 듣게 하는 학교들도 많은데 맞아요. 하나밖에 리스트릭션 그쵸, 걸고 네. 못 듣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를 듣게끔 했다는 거는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면에서도 그렇고 AP 월드 히스토리도 같은 경우는 듣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9학년 때 그 두 개를 갖다 들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조금 좀 유니크했던 것 같아요. 그 그 아이비를 이렇게 11학년 때 시작하게끔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어가지고 9학년들이 오히려 이렇게 AP를 2과목으로 시작해서 이제 10학년 때 한 3, 4개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11학년 때부터 이제 아이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어가지고 저는 9학년 때 그래서 그냥 퍼블릭으로 들어갔더니 사인업을 해서 그냥 저희는 뭐 따로 그렇게 뭐 시험 보고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였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네요. 그게 왔었을 좀 때.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혹시 다른 어드밴스 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진 않았나요? AP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8학년 때부터 오히려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걸 들었었어가지고 저는 수학을 늘 좀 뭔가 빨리빨리 그 다른 선배들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9학년 때는 프리캐를 시작을 하셨겠네요. 저는 중학교 때 프리카를 들은 걸로 기억해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아니. 9학년 때 AP 캘로 시작하셨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9학년 때 벌써 AP 바이오, AP 월드 히스토리에서 영어 리그를 높이고 그다음 AP 캘, BC, AB를 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 학생은 진짜 아카데미컬리 포커스 되게 뛰어난 학생이었거든요. 와가지고 그럼 9학년 들어갔었을 때 영어 리고는 어떻게 보면 좀 높이지 않으셨나요? 왔을 때? 영어 쪽. 근데 감사한 거는 음흠. 다행인 거는 그 AP 그런 영어나 좀 그런 잉글리시나 그런 리터처 쪽은 다 이렇게 10학년 아니면 11학년, 12학년 때 들을 수 이렇게 있게. 들을 수 있는 어차피 그렇게 돼 있는 프로그램이었어가지고 저는 다행히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9학년 자체부터 리거러스한 커리큘럼 안에서 스스로 있었던 동양 학생이 되었네요. 와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9학년 때 공부를 딱 왔을 때 그럼 9학년 때 GPA는 되게 좋으셨겠네요. GPA는 제 학교가 이제 AP를 들으면 10점을 더 줬었어요. 네. 그래서 뭐 1번 월드 히스토리 들어서 뭐 100점 만점에 뭐 97점 맞았던 학생들은 그 GPA를 97로 이렇게 줄 텐데 저는 87을 맞아도 97로 줘서 어차피 A가 나오니까 4.0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저는 계속 4.0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악기나 뭐 새로운 클럽이나 이런 거에 혹시 새로운 인트레스트가 생기셨나요? 네, 저는 그 FBLA랑 Future Business Leaders of America랑 그 데카라는 그 비즈니스 동아리가 있었는데 네. 그게 저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럼요. 비즈니스의 최고봉의 그 미국의 내셔널 난리치는 데카인데 왔었을 때 야, 데카. 9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데카를 갖다 하셨어요? 네, 저희는 그 9학년 때부터 데카를 조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가지고 오. 저는 오히려 데카를 아마 9학년, 10학년 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제 학교를 옮기고 그 학교는 데카가 없어서 FBLA에 좀 더 포커스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모르실 분들이 있어서 FELA가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데카랑 아주 비슷해요. 이제 음흠. 그 Future Business Leaders of America라고 해서 맞아요. 이제 그 데카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마케팅, 매스가 있을 수도 있고 퍼블릭 스피킹 종류별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즈니스 요즘 애널리틱스 그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컴퍼티션이 다 있어서 그 매년마다 그렇게 컨퍼런스를 열어서 오히려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딱 이제 그 안에 드는 학생들은 다 그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에 초대가 돼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또 그 재미에 또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아주 비슷한데 좀 더 FBLA는 그 뭐 퍼블릭 스피킹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스타트업 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는 애들을 위주로 한 그런 것도 많았던 걸로 기억해서 근데 매우 그냥 흡사한 것 같아요, 데카랑. 맞아요. 그 데카가 너무 좋았던 그런 거라서 그래서 비즈니스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하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긴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왔을 때 9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갖다 액티비티를 했었을 때 리저널도 있고 내셔널 이런 대회를 나가게 되잖아요. 자, 그럼 학교에서도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였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원래 이 비즈니스랑 그 법적 로에 늘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이과보다 그런 문과 쪽에 관심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알아보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데카랑 FBL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것도 하고 또 그 나중에 가서는 그 재판 그렇게 놀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네, 맞아요. 막 트라이얼이라는 것도 4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럼 거기서 퍼블릭 스쿨에서 일단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관심이 있던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 하나, 그럼 막 트라이얼도 계속 주류를 계속 하고, 그럼 그 리그에 올라가서 계속 그 지역에서 해서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에서 좀 스테이 내셔널 이거까지 올라가는 액티비티까지 계속 되었나요? 네, 저는 데카랑 FBLA를 스테이트까지도 가고 내셔널 컨퍼런스까지도 다 갔었는데 그 제일 아마 그 데카랑 FBLA는 스테이트에서는 그 탑 10에 아마 들었던 그 기억이 나고 근데 내셔널 가서는 아마 그냥 내셔널까지 그냥 참여하는 그 정도 왔었을 때 파이널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하죠. 왔었을 때 어떤 하는 색깔이 있었으니까 와가지고 악기는 그 당시엔 첼로였나요? 아니면 첼로 그때까지 90학년까지 90학년 때까지 그거 말고도 스포츠는 어떤 걸 좀 관심이 가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를 쳤었어가지고 테니스를 중학교 때까지 치다가 저희 오빠는 개인적으로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 스포츠를 레주메에 넣으면 너무 좋다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테니스 부에 있었는데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맞아. 프랙티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좀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스포츠는 따로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는 안 했던 거예요. 스포츠를 빼고 비즈니스나 이쪽에 오히려 다른, 좀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포커스를 좀 많이 두시긴 그쵸. 하셨네요. 자, 그럼 9학년 때 혹시 에세이 컴피티션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두시긴 하셨었나요, 혹시? 에세이 컴피티션은 따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렇게 뭐 나중에 가서 뭐 FBLA는 뭐 퍼블릭 스피킹 그런 컴피티션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에세이로 써서 준비해서 그런 것도 이게 토픽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토픽을 미리 알 수 없으니까 많은 토픽을 갖고 미리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토픽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다고 미리 그렇게 에세이는 그런 식으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따로 에세이 컴피티션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그거 같네요. 그럼 학생들 중에서 동양 typical Korean students라고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AMC, 그 다음에 AIME, typical,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를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 케미, 피직스 올림피아드를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왔을 때 사이언스 파트에서는 바이오를 갖다 9학년 때 들으면서 이게 나랑 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오히려 바이올로지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학년 때 그 사이언스 올림피아드도 몇 번 이렇게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AMC도 이제 그
미국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도 물론 AMC A2 있지만 매스 네. 카운트도 줄 때는 매스 카운트 있죠. 네, 예, 많이 맞아요. 컸거든요. 매스 캥거루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전 중학교 때 매스 카운트를 했고 그 다음에 AMC 8랑 10까지 하고 이제 AMC 12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맞아요. 그냥 다른 뭐 FBLA나 다른 쪽으로 집중했던 것 같고 맞아요. 수학 근데- 쪽으로 가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네, 10학년 때까지는 AMC까지 했던 걸로 맞아요. 기억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에이미 퀄리파이드까지는 안 그거 하고 거기서 딱 완전 오히려 비즈니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인트레스트를 찾은 게 훨씬 더 뛰어나긴 네. 하죠. 와가지고 9학년에서 이제 10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아카데미 리고를 딱 했으니까 AP 바이오를 들었으니까 AP 케미스트리나 피직스 사이언스 고민을 하셨었을 텐데 사이언스로 어떤 걸 공부하셨나요? 네, 저는 9학년 때 바이오를 듣고 음흠. 10학년 때 AP 케미스트리를 듣고 그리고 아마 11학년 때 이렇게 AP 피직스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정상 좋은 루트를 탔네요. AP 케미스트리를 딱 들었다고 하면 프리캘이 끝나 있어야 되니까 AP 케미스트리를 들었고 수학은 AP 캘 BC를 가셨어요? 멀티 베리어블 리니어 알지브라로 넘어가셨어요? AP 칼 BC로 넘어간 다음에 그리고 제가 11학년, 12학년 때 그 옮긴 고등학교가 너무 좋은 게 그 조자택이랑 파트너를 해서 그 오. 고등학생 애들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조자택 그 수학을 들을 수 있게 너무 좋네요. 크레딧도 받으면서. 크레딧, 네. college 크레딧. 그죠. 그래서 저는 12학년 때 오히려 조자택에서 하는 그 BC 위에 있는 그 칼큘러스 쪽에 멀티 그걸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멀티 베리어블. 그러면 일단 10학년 이후로 학교를 또 옮기게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일단 10학년이 좀 재밌는 계기가 되는 거긴 하겠네요. 그럼 케미스트리를 들었고 수학 같은 경우 AP 캘 BC를 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AFC가 나올 시기거든요. 아, 10학년 네. 때 AFC를 들으셨나요? 아니면은 다른 걸 들으셨나요? 저는 AP UC 스토리를 11학년 때 끝. 네, 새로운 그 학교에 가서 들은 걸로 기억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AP AP 월드 히스토리 들었으니까 그냥 US 히스토리 레귤러 들으셨, 아너스 이런 걸 들으셨나요? 아니면 뭐 다른 유로피언 히스토리를 들으셨나요? 어떤 걸 들으셨나요? 10학년 때 소셜 스터디스. AP 지오그래피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좀 오래돼서 기억이 좀 괜찮아요. 가물가물하지만 맞아요. 총 9학년 때부터 12학년을 총 틀어보면 그때 제가 그때 계속 카운트를 했었거든요. 내가 도대체 맞아. 고등학교 동안 AP를 몇 과목을 들었나 했을 맞아. 때 아마 9학년 때 2개 들었었고 10학년 때 한 3개 그리고 계속 그 대여섯 개로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11, 12학년 코스가 보이니까 네. 지오그래피를 하나 들었겠네요. 10학년 때 와가지고. Environmental Science도 듣고 네, 뭐 AP 스페니시서부터 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최대한 네, 다. 다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자, 그럼 10학년을 갖다 그 위고를 갖다 높여놓고 그리고 또 데카랑 비즈니스 커리큘럼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악기도 여기선 첼로를 계속 네, 하고 첼로. 있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학교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학교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보다기보다는 좀 더 리고러스하고 좀 챌린징한 과목을 듣고 싶어서 학교를 갖다 옮기게 되셨나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멀었던 이유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제가 다녔을 때는 랭킹 시스템이 좀 많이 심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종교인 중에 몇 등이냐 그 늘 나왔었거든요. 그 GPA랑 같이. 근데 제가 그 옮기게 된 또 다른 이유가 그러니까 저한테 좀 뭔가 좀 불이익이면 굳이 막 그렇게 옮길 필요를 못 느꼈을 텐데 맞아요. 오히려 그 아이비인 학교가 9학년, 10학년 때 AP를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제 GPA가 좀 많이 높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만약에 이 AP만 제공한 그 학교를 가면 제가 랭킹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거를 딱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러면 이 학교 옮기면 집이랑도 더 가깝고 랭킹도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랭킹이 있는 시스템을 옮기신 거예요? 네, 그래? 그때는 랭킹이 없었던 학교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구나.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당연히 그런 좋은 클럽을 가진 학교에 가면은 유리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명심해야 되는 점은 미국 대학 입시는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게 있다고 되고 없다고 안 되고 이게 하나 있다고 무조건 붙고 이런 건 전혀 없고 맞아요. 이제 클럽 같은 경우는 학생의 꾸준한 관심
그리고 리더십 포지션이나 활동을 주도할 경우 리더십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어서 리더십 능력이 특출난 학생이면은 오히려 기존에 있는 클럽에 들어가기보단 새로 클럽을 창립해서 멤버들을 끌어모으고 클럽을 부흥시키는 게 리더십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